ready to ride. One by one, billion by billion, they're holding up half the sky. Raise your hand if you're ready and willing, if you know it's time. Time for a girl on time. Time for a girl on time.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정방송 난 알아의 난세상 이창입니다. 반가. 오늘 제가 인트로 부분에서 음악을 메탈 같은 느낌에서 락으로 했는데 너무 시끄러우셨나요? 괜찮지 않나요? 너무 이렇게 막 잔잔하게 이렇게 끄는 것보다 좀 덥고 그럴 때 좀 이렇게 활력을 줄 것 같은 느낌으로 난을 이렇게 표현해봤는데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에너지도 충전할 겸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은 난파라의 재배법 시간입니다. 재배법 시간이고 제가 쭉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짧게 잘랐죠, 이렇게 완전히. 사람들이 저보고 어떤 분들은 야, 너 군대 가냐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짧게 자르니까 시원해서 좋고, 저는 이게 막 귀찮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짧게 자르니까 괜찮아요? 군인 간다고요? 충성! 그래서 제가 그래도 육군 제대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옛날 사진 보이시죠? 이때가 있었는데 이게 몇 년 전이야. 89년도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해야죠. 첫 번째 아미노산 프로엑기스. 이제 좀 얘는 일단은 여기 써 있는 게 질소 인산 가리가 12,4,5면 질소가 높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예 잊으세요. 이거는 그냥 이거를 등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린 거고, 여기 보면은 유효 성분 뭐 질소 인산 가리 다 필요 없고요. 여기 뭐 이렇게 차종 복합 비료에서 복합 비료서 신고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 실질적으로 얘는 이거 줬다 그래서 늘어나고 그런 거 없어요. 보통 질소 비료를 많이 주면 늘어나잖아요. 그런 거 없고, 어떻게 보면 되냐면 유기질 비료이고 화학 비료도 좀 있고 복합 비료예요. 그리고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이 회사는 20년 동안에 아미노산 쪽만, 동물성 아미노산 쪽만 연구했던 그런 회사고, 지금도 이런 거 유사하게 되게 많이 판매하는데, 보통은 저희가 뽀빠이라고 이렇게 큰 거 있어요. 그 말통. 저희 농장장 보시죠? 농장장이 좋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만큼 본인이 써봤을 때 좋았던 거고,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판매할까 해서 생각했었는데, 덜어서 파는 거는 불법이에요. 덜어서 판매 못하고 있던 차에 거기 이사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가정용으로 만들었으니까 써보세요 했는데, 내가 근데 왜 그럼 뽀빠이라고 쓰지 왜 됐느니, 이 프로엑기스는 그 뽀빠이에다가 좀 더 좋은 성분을 넣어서 만들어서 그냥 말 그대로 엑기스라는 표현으로 썼다고 합니다. 이건 언제 쓰냐면 그냥 상관없어요. 보통 모종 때 써도 되고요, 성장기에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개화 시기에도 써도 좋은데, 저희가 써봤을 때는 일단은 달라지는 게 뭐냐면, 일단 뿌리 발육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잎이 진해져요. 아주 진해져요. 그래서 너무 과용하면 안 됩니다. 식물성 아미노산을 써봤을 때 계속해서 써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동물성 아미노산 써보니까 너무 많이 주면 잎이 경화된다 그러죠. 단단해지고 육질이 꼭 다육이처럼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면은 안 된다.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식물이 하여튼 튼튼해지고 새순도 잘 나와요. 그리고 화색도 좋아져요. 그럼 만병통치약 같잖아요. 네,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도 특히 농장장님이 이걸 되게 좋아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얘가 뚜껑이 20mm예요. 뚜껑이 20mm인데 20ml를 보통 1000배액을 쓰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20L 말통에 요거 뚜껑 하나 넣으면 돼요. 그럼 20m 말통이 말통이
우리 그 뭐죠? 정수기 이렇게 딱 파란색 꽂는 거 있잖아요. 물 콕콕콕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20L예요. 20L에다가 뚜껑 하나 넣으면 되게 편하고, 그러지 못하고 가정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2L짜리 있죠. 2L짜리 페트병 같은 그 물량에 여기에 뚜껑이 20L니까 요거를 10분의 1로 나누면 요 바닥 정도 깔리겠네요. 그리고 반드시 1000배. 그러니까 농약은 배액수를 무조건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농약은 안 지키면 위험할 수도 있고, 특히 그러니까 벌레가 안 죽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만 비료는 그러진 않아요. 500배에서 1000배까지는 왔다, 1500배까지도 왔다 갔다 해도 되기 때문에 너무 막 500배, 400배, 300배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지나지만 않으면 되기 때문에 뚜껑에 10분의 1 정도 희석하고, 또 양이 많은 분들은 보통 20L 페트병으로 20개면 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비 주시는 분들은 주는데, 그렇게 해서 희석을 하고, 옆면 시비를 줘도 되고, 관비라는 거는 뭐냐면 관주라고 그러죠. 물을 줄 때 희석해서 물로 주는 것도 좋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옆면 시비는 저희가 봤을 때 일단 뿌리가 없고, 발육이 상태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옆면 시비를 주면 효과가 바로 나오고요. 관주를 줬을 때, 관비를 줬을 때는 보통 4,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려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은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드린 것처럼, 뿌리가 없는 애들, 그 다음에 세력이 약한 애들, 막 잎이 막 쭈글쭈글해져, 막 이런 애들은 잎에다 주면 훨씬 더 효과가 빠르죠.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먹어서 위에서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하고, 우리 병원에 가면 이렇게 닌게바늘 꽂아서 수액을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하죠? 우리? 보통 피곤하고 너무 힘들면 우리 가서 비타민 주사하고 포도당 같은 거 맞으면 또 금방 차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옆면 시비는 그렇게 특수한 경우에 쓰고, 보통은 관비로 쓰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그럼 도대체 몇 번을 주냐? 그러면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주는 거를 권장합니다. 2번 정도 주고, 여름철이 다가가기 전 하고 겨울철 오기 전에는 얘네들이 환경 변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특히 여름에 녹아내리는 거 많죠. 각종 균도 많이 들어오고, 곰팡이균도 들어오고, 세균성 균도 감염돼서 죽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때 요거를 치면은, 그 이전에 여름철에 다가오기 전에 치면 좀 단단해지기 때문에 웬만한 균을 아예 없어지진 않지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치면 좋고, 하여튼 써보시고요. 저는 이걸 이제 꾸준히 판매할 건데, 왜냐면 저희가 해봤잖아요. 워낙 해보고. 제가 하이퍼넥스도 좋아하는 건, 하이퍼넥스부가 이 세상에 최고의 비료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좋은 비료 있겠죠, 당연히. 국내에도 더 좋은 비료 있지만, 제가 검증해보고 안 써봤으니까 그런 거니까. 더 좋은 비료 있으면 써보시고, 좋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이런 거 정말 좋아요. 그럼 후기 같은 거 받고 해서 다른 비료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왜 나는 선생은 굳이 하이퍼넥스하고 이런 것만 써? 그러지 않고, 이건 써봤으니까. 제가 써봐서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이건 난해도 좋지만 그렇게 비싼 비료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바깥에 채소, 그죠? 집에서 키우는 뭐 관엽, 과채류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과채류가 뭐예요? 헷갈리신 분 있어요. 과일하고 과채류는 또 틀립니다. 채소가 있고요. 채소인데 열매를 먹는 거 있죠. 무, 또 뭐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열매를 먹는 걸 우리가 과채류라고 한다 그러고요. 채소는 잎을 먹는 거고, 무는 2개 다 먹으니까 헷갈리네. 하여튼 그렇다고 쳐요. 그런 과채류, 채소 같은 거에 줬을 때도 확연히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데도 줘도 되고, 밭에도 줘도 되고, 다 그런 데서 두루두루 주니까 써보시고, 지금부터 꾸준히 쓰면 올 가을 되면 효과가 나타나기, 이미 효과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후기 들어서 댓글 달아주신 분한테 선물도 드리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써봤더니 이런 증세 때문에 좋아요.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니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덴드로비움 마이프렌드하고 아필리움 듀크인데,
입문자용으로 저희가 판매를 했고요. 이 두 품종 다 키우기 정말 쉽습니다. 쉽고 덴드로비움이기 때문에 건조에도 강하고 햇빛에도 강한데 두 개의 첫 번째 차이점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마이프렌드는 그래도 잎이 다 이쁘고 뭐 어차피 가을 되면 떨어지는 잎이지만 그런데 제가 그때 판매할 때 말씀 못 드렸던 게 요거 듀크는 이렇게 보시면 잎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점 같은 거 있죠. 까만 빨간 점점점점 이렇게 있어요. 이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위에 없죠. 여기는 깨끗하죠. 그건 뭐냐면 병은 아니고요. 겨울철에 저희가 온도가 생각보다 떨어졌을 때 찬물을 맞은 경우가 있어요. 스프레이를 주든가 할 때 정확하게 뭐 제가 체크는 안 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생겼더라고요. 그거는 겨울철에 추울 때 비료를 줬다든가 뭐 줄 때 찬기까지 묻었든가 뭐 그래서 생리장애로 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죠? 이왕이면 다 깨끗하면 잎이 좋긴 한데 이렇게 점점점 있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키우시면 가을 되면 어차피 얘는 잎이 떨어지고 다음 또 새순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이게 두 개 다 햇빛이 굉장히 강해도 괜찮아요. 덴드로비움은. 근데 떼약볕에서 키워도 되지만 적응이 안 된 걸 떼약볕으로 내보냈을 때 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양지보다는 좀 강한 반그늘보다는 조금 더 햇빛이 강한 반양지 쪽에서 키워야지 단단하게 큰다 라는 말씀드리고, 분갈이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있으면 안 해도 됩니다. 놔두고 자꾸 이렇게 쓰러지면 토분 같은 데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키우시면 되는데 안 해도 되고 해도 돼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면 안 해도 재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나 어차피 분갈이 하고 가을 때 내년 봄까지 되면 좀 더 등치가 커지잖아요. 조금 그때 분갈이 하면 뭐 하다 그러면 요거 그냥 8cm, 요게 지금 6cm인가? 네, 6cm니까 8cm 정도 화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요게 8, 9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화분 있죠? 그 정도로 하셔도 되는데 뽑아보면, 자, 뽑을 때 이런 걱정하시는 분 있죠? 이런 거. 여기 뿌리. 이런 뿌리 있죠?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안 뽑으려고. 걱정하지 마요. 과감하게. 또 나와봅니다. 지금 자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뽑으면 나머지 뿌리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태가 어떻게 해요? 멀쩡해요. 그러니까 여기다 수태만 덧대서. 이렇게. 덧대서 분갈이 해주시면 되고, 지금부터 지금 이제 비료기가 다 떨어졌는데 저희가 오스모코트가 안 올렸으니까 받으시는 분들은 오스모코트 올려주시고요. 오스모코트는 지름의 반이 곱하기 2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 12알 정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서 계속 찬 거를 또 밤낮 온도 차이가 나야 돼요. 내년 봄까지. 그러면 잎이 떨어지고 꽃이 피는 거예요. 이 덴드로비움은. 근데 여기서 잠깐 얘는 0도까지도 괜찮아요. 마이프렌드는. 근데 뭐 0도까지 떨면 위험하게 하죠. 물 주고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얘는 5도 정도까지 괜찮고, 상대적으로 듀크는 조금 더 10도 조금 걱정돼요. 12도, 13도 정도고, 내가 겨울철에 베란다에서 밖에 키울 수 없다. 집은 햇빛이 너무 안 들어서 안 돼요. 그런 분들은 겨울철에 어쩔 수 없이 말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리면서 키우면 웬만큼 추위는 다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물을 줬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 물을 그럼 겨울철에 언제 주냐? 그거는 겨울철에 햇빛이 따뜻하고 며칠 동안 겨울이라고 계속 춥지 않잖아요. 쭉 며칠 한 4, 5일 동안 아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 그때 물 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이 링기퍼미는 이대로 그대로 그냥 키우셔도 이렇게 붙어도 돼요. 그리고 요게 지금 여기 있는 게 퐁퐁이라고 하면서 이게 약간 이렇게 보면은 코코넛 칩이나 코코넛 그거 같잖아요. 안쪽에 있는 그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고, 얘는 퐁퐁이라고 원래 예전에 원주민들이 이 열매 있잖아요. 열매에서 독화살을 묻혀서 탕 쏘면 독이 있어갖고 그런 용도로 썼대는데 얘는 말라서 그런 거 없고요. 근데 수명이 생각보다 그렇게 짧더라고요. 2년, 3년. 저 이거 심은 지 2년 됐는데 누르면 약간 푹푹 들어가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계속해서 키우시면 얘네들이 이렇게 쭉쭉쭉 늘어붙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걸어서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뽑아서 얘를 짝에서 뽑아서 이렇게 벌리면 짜게져요. 이렇게 해서 떼어서 붙여서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얘는 겨울철에 얘도 한 10도 이상 정도 유지해 주시고, 건조에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렇게 식재가 특별히 없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물 자주 줘도 되고요. 부작하는 면은 훨씬 더 이쁜데, 얘가 지금 이렇게 보면 요렇게 생겨서 안쪽에 살짝 이렇게 오목 파인 두 줄이 들어가서 되게 이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더 막 들어가고 모양이 좀 길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어려서 여기부터 다음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원 형태대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랄 겁니다. 이렇게 키우시고 특별한 문제 없어요. 굉장히 강하고 잘 크는 거기 때문에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닐라죠. 이 바닐라는 바닐라 중에서 플라니포리아인데, 여기 지금 수태로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바닐라는 저희가 이제 키워보면, 저는 뭐 예전에 몇 번 실패했었어요. 바닐라 키우다가. 근데 그 종자가 좀 틀린 거였고, 요거는 좀 키우기 좀 쉽다고 해서 저희가 판매를 했고, 일단은 토양이요, 반드시 수태를 써서 안 써도 돼요. 얘네는 보니까 토양이 배수가 잘 되는 관엽 같은 거 키울 때 하는 상토도 괜찮고요.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거는 뭐 수태도 괜찮은데, 그 코코넛 칩 있잖아요. 파우더나 칩 같은 거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하여튼 배수가 잘 되는 그런 곳에다가 심으시면 되고요. 그 부엽 상토 같은 것도 아주 잘 커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얘가 이렇게 길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끈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요새 수태봉 많이 팔더라고요. 이렇게 수태봉으로 해서 해도 되고, 워낙 수태봉 같은 게 집에 없어요. 그러면 막대기 긴 거 있잖아요. 막대기 긴 거에다가 도치 이렇게 불로 이렇게 후 달궈 갖고 이렇게 불로 이렇게 한번 한 다음에 이렇게 수처럼 되잖아요. 까맣게 되면 그런 거 꽂아 놓어도 잘 붙어서 자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집을 이렇게 막 타고 가요. 타고 가서 키우면 예쁜 노랗고 예쁜 꽃이 피죠. 꽃이 피면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를 따서 말려서 살짝 잘라보면 까만 씨가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긁어보면 그 씨앗을 끓이면 바닐라 향이 나오니까, 거기까지 향 채취까지 가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 참 좋겠어요.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하여튼 근데 얘가 잎이 무늬가 되게 이쁘잖아요. 무늬만 봐도 좋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거를 제가 직접 대량으로 키워보고 그런 경험이 많이 없어갖고, 국내 제주도나 이렇게 일본 남부지방에 보니까 바닐라 농장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바닐라 농장들이 대부분이 그런 상태에서 키우고, 보니까 굉장히 일반 남보다 훨씬 더 쉽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바닐라 이렇게 키우시고, 햇빛은 반그늘, 반얀지 사이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 추위, 맞아. 바닐라도 추위는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 10도 이상 유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리아툼, 카다세툼, 필리아툼은 여기 있잖아요. 제가 또, 잠시만요. 이거 할 때는 알코올이 필요한데. 이 카다세툼 같이 이렇게 생긴 애들이 뭐 블랙펄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카비도 그렇고, 이제 요새 인기를 많이 끌고 앞으로도 인기 많이 끌 품종인데, 얘네들은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벌브가 있고 똑같아요. 잎이 이렇게 관엽처럼 막 크게 자라고 나서 잎이 떨어지죠. 그리고 꽃이 피는 품종이에요. 근데 이제 미카비 같은 경우는 꽃이 좀 크죠. 노랗고.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미카비래. 카다세툼, 필리아툼은. 그래서 카다세툼은 보니까 이게 페루인가? 1920년대까지는 페루 국화였다가 지금은 이제 국화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바꿨는지 모르겠고. 근데 이 카다세툼의 뜻이 라틴어로 모자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냥 그래서 모자같이 생겼나?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재배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수태로 키웠을 때가 무난해요. 바크 안 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보면
잎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타죠. 이거 빛이 세면 타요. 그리고 또 가장 주의할 점, 가다세툼이나 이런 계통, 이런 애들을 키우면 이렇게 항시 보면 이렇게 응애가 껴요. 약을 계속 치는데 응애 낍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걸 키우시는 분들은, 그죠? 햇빛이 더 센 데 있으면 응애 더 많이 끼고요. 키우시는 분들은 알코올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주기적으로 한번 소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뒷면에 먼저 알코올 원액으로 뿌려주고, 윗면에도 원액으로 가끔씩 뿌려주면 잎 깨끗하게 잘 키울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느 날 보면 여기가 시커멓게 곰팡이가 하나씩 껴요. 곰팡이가 끼고 허해져, 잎이 조금씩. 그건 뭐냐면 응애가, 먼지 응애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엄청 작아요. 정말 먼지만큼 작아서 그 수많은 걔네들이 잎 뒷면에 붙어서 흡착해서 지백을 빨아먹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서서히 말라주는 게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해서 알코올을 뿌리고 몇 개 없으면 이렇게 쭉 닦아주면 돼요. 딱딱 하나 한두 개 있으면 닦아주면 좋은데, 이미 발생했을 때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뿌리만 이렇게 예방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키우기가 어렵고 까다롭지 않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빛은 세면 안 된다. 겨울철은 따뜻하고 여름엔 선선하고, 그렇게 키우시면 예쁜 꽃 보실 수 있고, 분은 너무 큰 거 쓰시면 안 돼요. 바크 안 맞아요. 바크로 키워서 잘 키우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수태가 훨씬 더 잘 키우기 쉽다. 수태나 피트모스 있죠. 피트모스가 더 잘 큽니다. 그 다음에 팔레레노시스가 두 종류인데, 여기는 지금 메인쇼 레드불만 남아있고 코누소비 다크는 아예 없습니다. 이 호접을 키우면서 주의하실 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호접도 있고 원종도 있고, 우리 이렇게 뭐죠? 그거 크게 심어서 있는 애들도 있는데, 호접은 첫 번째는 낱개 분으로 무조건 키워야 된다. 두 번째는 웬만하면 투명분으로 키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뿌리가 이렇게 빛이 안 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죠? 지생일 경우에는 그런데 이 착생일 경우에는 어차피 대주기 중에 공중에 있을 때 이렇게 노출돼서 컸던 거예요. 이렇게 노출돼서 커서 빛을 원래 받고 자랐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투명분을 쓰는데, 왜 제가 호접란은 될 수 있으면 투명분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투명분을 썼을 때 물 관리가 눈으로 잘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고 토분에는 투명 플라스틱분이 좋은 이유가, 토분에 키웠을 때는 너무 건조한 게 심해요. 그래서 의외로 말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덜 마르는 플라스틱분을 쓰는 게 좋다. 두 번째는, 호접란은 무조건적으로 진짜 빛세면 안 된다. 얘네들은 LED 있죠. 이런 LED 등에도 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노란 잎으로 변한다. 그럼 무조건 빛이 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노란 잎으로 변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난들 중에서, 노랗게 변하는 이유 중에서 세 가지로 줄여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죠? 특히 총체 갖고 노래지지 않아요. 근데 응애, 진딧물, 깍지벌레 이런 애들이 뒤에 흡착을 해서 다 양분을 뺏어서 다 먹어버리니까 노랗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거가 첫 번째 것. 두 번째는 뿌리가, 물 관리를 잘못해서 뿌리가 다 썩었어. 그래서 딱 뽑아보니까, 자, 뽑아봤어요. 뽑았는데 얘는 뿌리가 어때요? 멀쩡하고 튼튼하고 좋잖아요. 근데 뿌리가 없어. 썩었어. 그러면 먹을 게 못 먹으니까 양분하고 수분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잎이 노랗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봤더니 벌레도 없어. 그리고 뿌리를 보니까 뿌리도 괜찮아. 근데도 계속 노래진다. 그럼 뭘까요? 모르겠어요? 빛입니다. 빛. 그래서 호접란은 빛에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내가 베란다에 키우고 있는 호접란이 노랗다라고 해서, 아까 두 가지 케이스 말고
경우인 경우 빼놓고는 노랗다 그러면 무조건 더 그늘로 옮겨주면 된다. 그러면 되게 키우기 쉽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고, 특히 또 하나 여기서 할게요. 화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호접란 이렇게 큰 데다 호접란 여러 개 심는 거 하지 마세요. 일단 물 관리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일단 여러 개 심는 것 자체가 문제고 물 관리가 안 돼요. 화분이 깊고 넓으면 물 관리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도 있어요. 이걸 심는데 큰 분에 심어. 큰 분에 심어. 그러면 보통 관엽들도 식물들도 큰 데 심으면 안 돼요. 그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야, 그러면 야생에 가서 밭에 넓은 큰 밭에다 모종 이렇게 심지 않냐? 고추 모종 이것이. 그건 틀리죠. 전체가 뻥 뚫려서 같이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고 같이 멀리 퍼지잖아요. 고여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화분 속에 들어있는 거는 가운데는 보면 표면은 마르고, 그죠? 바로 요 중앙은 마르는데 안쪽에 그 밑으로는 하나도 안 마르니까 뿌리가 내려가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래요. 아이, 그래도 난 선생님, 이왕이면 요런 분에서 키우는 것보단 분이 좀 큰 게, 자, 그지 않나요? 네, 그건 있죠. 작은 분보다 조금 더 큰 분이 잘 자라는 건 조금 더 클 때 조금 더예요. 큰 분이 자라는 거는 작은 거는 자주 마르니까 자주 줘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고 안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신 죽진 않죠. 조금 큰 거는 조금 더 또 수분기를 오래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긴 한데 너무 큰 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야생에 있는 나무들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관엽류들은 화분이 크면 좀 빨리 크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히 왜 그러냐면 걔네들은 몸집은 요만한데 뿌리가 끝없이 뻗어나가야 되잖아요. 뿌리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얘네들은 야생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만한 거 분갈이 안 하는 거, 아니면 여기서 분갈이 안 하고 여기서 분갈이 안 했다. 그 분갈이 10년 동안 안 해서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키울 수 있어요. 다만 식재가 썩었을 때 그 부위 때문에 그런 거지 분갈이 안 해도 계속 넘쳐서 클 수 있어요. 이게 난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일반적으로 틀린 특징입니다. 그래서 화분 너무 큰 거 쓰지 말고 합식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이렇게 뭉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맥피스 플레이어. 이런 맥피스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그냥 뽑아요. 대신 이렇게 뽑을 때 으드득 소리 나죠. 이렇게 뽑을 때 하지 말고 언제 그러죠? 물에 충분히 불렸다 빼면 훨씬 더 잘 빠진다. 그리고 식물한테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근데 이건 제가 지금 많이 말랐네요. 뽑았더니 여기서 보니까 어머나 큰일 났다. 뿌리가 이렇게 까맣네요. 다 썩었냐? 이렇게 까맣다. 다 썩었냐? 아닌 거예요. 이거는 바크에서 착색되고 이렇게 눌러보면 뿌리는 다 멀쩡하네요. 썩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썩은 거 있으면 좀 도려내고, 이 뿌리를 감아서 다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인데, 저 같은 경우 보통 이러면 뿌리가 아예 없다. 그럼 어떻게든 감아서 넣는데 여기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않아요. 요거를 짝뚝 자릅니다. 자르면 요 사이에서 여기 또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자라다가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이나? 여기 보이시죠? 뿌리가 이렇게 자라다가 여기 생장점 나갔죠? 그럼 중간에 또 나오죠, 이렇게. 여기 생장점 있잖아요. 여기도 있죠. 이렇게 나와요. 자르면 또 옆에서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고, 자르고 이렇게 해서 이 면은 요 면 있죠, 요 면. 요 면은 될 수 있으면 벌려서 요 면에 있는 걸 좀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왜? 화분에 심을 때 이게 붙여서 심을 거니까. 그리고 수태는 이쪽만 이렇게 붙여서 심으시고, 분은 또 큰 거, 너무 큰 거 쓰지 마시라 했어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분 큰 게 문제니까 이렇게 손가락 마디 2개 정도 들어가는 거에 키우시고, 화분이 높은 건 무조건 안 좋아요. 이렇게 높은 거는 화분 좀 될 수 있으면 화분이 높지 않은 걸로 하시고, 비료는 그냥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브라서 파틀리아 이 맨든홀은 얘도 여느 카틀리아하고 똑같지만 브라소볼라 혈통이 들어갔기 때문에
뿌리가 더더욱 바깥으로 막 나와요.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쭉쭉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는 행행으로 키우는 게 좋다. 아, 그리고 이거는 지금 봐서는 분갈이 안 해도 돼요. 그죠? 안 해도 되고, 굳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여름 지나서 될 수 있으면 웬만한 분갈이는 한여름 지나서 분갈이 하시는 게 좋죠. 지금 분갈이 하면 조금 있으면 엄청나게 무더위 오면 애들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할 수 있으니까 하고, 키우는 건 일반 여느 카틀리아와 똑같이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로네이션 세토가 12번이잖아요. 12번 세토 12번 10번 세토가 다 나갔나? 여기 있다. 아닌데 13번 코로네이션 세토가 없네요. 코로네이션 세토도 똑같아요. 그거 판매한 거 똑같은 게 아니라 분갈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플라스틱에서 심었는데 뿌리 내리고 있고 크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그냥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료만 더 첨가해 주시고요. 트리안의 시룰리아 13번 보면 시룰리아 요것도 뽑아서 분갈이 바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지금부터 좀 더 버텼다가 한여름 지나고 분갈이 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그다음 14번의 라비아타 세미알바도 이거 똑같아요. 여기 가득 찼어요. 분에 가득 찼죠. 그래서 이것도 가을까지, 지금 순 올라와도 가을까지 견뎌서 가을이 아니라 늦여름, 장마 지나고 열대야, 혹석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막 35도 막 넘어가, 36도 넘어가는 거 지나고 분갈이 하셔도 되고요. 지금 바로 하셔도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얘는 거의 개화 사이즈이기 때문에 바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얘는 지금 뿌리를 망가뜨리지 않고 물에 풍문이 불렸다가 빼서 딱 봤더니 식재가 썩지 않았어. 뿌리도 이상이 없어. 그러면 그냥 덧대서 옷 갈아입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덧대서 그냥 키우시면 되니까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렐리아 싱ኳ나, 그 다음에 푸밀라 비니칼라 렐리오 싱ኳ나는 없어요. 이것도 다 나가서. 이것도 지금 나갈 건데, 그래서 걔네들 먼저 배송 나가고, 이거는 여기 찾으러 오신 분 그래서 그런데, 둘 다 여기 화분에 꽉 찰 때까지 분갈이 안 하셔도 돼요. 얘도 비료만 얹으시면 됩니다. 꽉 찰 때까지 분갈이 안 해도 공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이런 애들 여기 꽉 찰 때까지 키워도 돼요. 꽉 찰 때까지 키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카틀리아 오커리아나 플라미아도 볼까요? 요것도 지금 사이즈 보니까 분갈이 안 하시고 여름 남에서 가을에 분갈이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내년까지도 분갈이 안 해도 될 정도인데, 그러면 조금 작은 듯 하잖아요. 그래서 또 가을 지나서 분갈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틀리아 해리소니아 18번 해리소니아나 아메시소토 그로소 19번 이런 품종은 그때 쌍엽종이라고 하잖아요. 쌍엽종들은 국내에서 키우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수입 들어온 거는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쌍엽종은 수입 들어와서 정말 자신 있다 그런 분 아니면 뿌리 활착되고 안정화된 거 아니면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설사 이런 걸 팔더라도 뿌리 없는 걸 팔면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신 있는 분만 사가십시오 라고 해요. 그만큼 얘네들은 분갈이나 스트레스 받은 이후에 굉장히 고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생해요. 그래서 죽는 경우도 많이 생기니까 멀리서 수입 들어온 거나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그냥 사지 말고 활착 다 된 거를 사시는 게 권장드리고, 얘는 이미 활착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분갈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분이 많이 작죠? 이건 확실히 작잖아요. 두 개 다 분갈이 하시는데, 얘네들은 이것도 여름 지나서 굳으면 그때 분갈이 하셔도 되고, 일반 키우는 거는 여느 카틀리아와 똑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키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틀리아 아메시소그라스, 다 끝났네. 이렇게 끝났네. 네.
근데 오늘 강조한 거는, 말씀드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화분 큰 거 쓰지 마세요. 분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저기 깔망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얼기설기 심은 거, 간혹 그런 데 심었을 때 식물을 죽이다가 그런데 키우니까 그래도 살린다, 그래도 이제는 살아요, 이런 분들은 애초에 식물을 잘 못 키웠던 분들이고, 그나마 사는 거예요. 그나마. 근데 사실 그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런 부작을 하거나 정식으로 분해서 키웠을 때 제대로 키워야 되는데, 이 식물이, 제가 일단 분망 같은 경우는 썼을 때 대륜 계통 있잖아요. 큰 거. 화형 큰 애들, 라비아타, 뭐 트리안 이런 거 꼭 못 보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온실 아니고선. 습도가 높지 않으면 감당 못 합니다. 한참 자랄 때. 그래서 화분에서 키우시 권장해드리고, 분은 한 번에 큰 거보다는 차근차근 하는 게 좋고, 지금 여름에 햇빛이 들어오니까 내내 제가 요새 재배법 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빛은 어떻게 아냐. 이 잎의 색깔이 빛의 강약에 대한 척도입니다. 어두운 데로 가면 잎이 진해지고요. 흐린 빛이 센 데로, 강한 데로 가면 잎이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노래진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빛을 못 견디는 거기 때문에 식물을 키웠을 때 역으로 거꾸로 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옮겨서 빛이 적당한 곳으로 옮겨서 잎이 파래지게 키우는 게 좋은 거고, 너무 어두운 데서 키워서 잎이 진한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얘는 너무 내가 잘 키워서 잎이 진해요. 촉수도 엄청 나와요. 그럼 뭐죠? 대신에 꽃은 못 봐요. 그리고 나는 잘 키우는데 꽃은 못 봐. 이런 분들은 빛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비료를 더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오늘 제가 그래서 오늘은 남파라 재배법 시간이었습니다. 주중에 하여튼 주중에는 제가 이번 주는 좀 별도로 영상 또 올리기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출장이 돼서 다음 주 월요일 남파라요 시간에 뵙겠습니다. 더우니까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그죠? 매번 말씀드리는데 특히 바깥에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큰일 납니다. 그죠? 일사병 걸리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햇빛 조심하시고 한낮에는 일하지 마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